좁은 싱크대 앞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55세 서현의 몸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고 그의 단단해진 부분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20년간 남자의 체온을 잊고 살았던 서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커지시는 줄은 몰랐어요. 서연의 손이 민준의 바지 위로 천천히 움직였고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요. 55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뻔하잖아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박서연 씨는 그저 평범한 55세 여성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죠.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연의 나이는 겨우 35세였어요. 여보, 오늘도 잘 지내죠? 거실 액자 속 남편 사진에 말을 건네는 일상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대답이 없었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침묵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홀로 된 그녀에게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식당 아르바이트,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밤늦게 들어와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도시락을 싸주던 시절이었죠. 이제 곧 밥 먹자. 습관적으로 소리친 후에야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딸은 31세가 되어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아들은 29세로 회사를 다니며 따로 살고 있었죠. 자식들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은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 6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25년간 가족들 아침밥을 챙기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다가 문득 멈춰선 서연. 습관적으로 사계의 그릇을 꺼내려던 손이 허공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또 그러네. 자신의 실수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며칠 전 사다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결국 라면 한 봉지를 끓여 아침을 때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라면도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먹었지만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오히려 집안의 적막함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은 후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이들, 학교 보내는 엄마들,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아내들, 그 모든 일상이 서연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경희, 미숙, 은주가 모두 와 있었어요. 세 친구 모두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죠. 경희야, 제주도 여행은 어땠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남편이랑 해변도 걷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 너무 행복했어. 경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영감은 은퇴하고 등산에 푹 빠졌어. 주말마다 나랑 같이 산에 가자고 조른다니까. 처음엔 싫었는데 요즘은 같이 가는 게 재밌더라고. 우리는 문화센터 댄스 강의를 듣고 있어. 은주도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창피해서 싫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열심이야. 세 친구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의 미소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커피만 홀짝이고 있었죠. 서연아, 너는 요즘 뭐하며 지내니?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서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책도 읽고 TV도 보고 사실은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랑 같이 여행 한번 가자. 서연이는 어떡하지? 경희의 무심한 질문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커피만 마셨습니다. 친구들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 속에서 서연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준비를 생각하니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서연은 체념에 찬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이 점점 깊어가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주 후 화요일 아침, 서연은 국가건강검진 통지서를 들고 병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받으려다가 미뤄두었던 검진이었어요.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이 아니라 대형 병원이어서 길부터 헤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도착한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복잡한 시스템에 서연은 벌써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순서가 되었을 때였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서연이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잠깐 서류를 확인한 후 손짓으로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접수하세요. 가리킨 곳에는 큰 화면의 기계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 서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어버버했어요. 디지털 기기 조작이 어려워 화면을 이곳저곳 눌러봤지만 원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한 젊은 남자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빨리 좀 해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힐 뻔했어요. 죄송해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와 성급하게 화면을 몇 번 눌렀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서연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겨우 접수를 마치고 번호표를 받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병원 복도를 헤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서연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게 서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편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58세.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연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박서연이에요. 정말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처음 오시면 누구나 그래요. 저도 작년에 처음 왔을 때 한참 헤맸어요. 민준의 말에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번호표를 보더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5번 검사실은 3층에 있어요. 먼저 키와 체중을 재고, 그 다음에 혈압을 재고,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검사 순서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아까 차가웠던 직원에게도 민준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나이에는 이런 기계들이 어려워요.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의 말에 직원의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면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사세요? 미아동이요. 정말요? 저도 미아동에 살아요.
그럼 이웃이네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미소가 왠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함보다는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을 마주치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검진 절차 내내 민주는 서연 옆에서 챙겨주고 안내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세심하게 도움을 주었어요. 복잡한 검사실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민준이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 돌아서 왼쪽으로 가면 혈액검사실이 있어요. 민준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팔꿈치를 잡고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닿은 손길에 서연은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검진복으로 갈아입는 곳도 각종 검사실 순서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을 때 서연이 주사를 무서워하자 민주는 옆에서 말을 걸어주었어요. 저기 창문 밖을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민준의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괜찮아요. 민준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전에는 물도 가져다 주고 검사 후에는 휴식 공간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정말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느낀 불안감이 민준 덕분에 모두 사라졌어요. 모든 검진이 끝나고 1층 로비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흘긋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검진 받느라 고생하셨네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와 커피라니. 하지만 거절하기엔 민준이 너무 친절했고 솔직히 말하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받을게요. 서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내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은행에서 일하셨다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넘게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할 일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려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아이들 독립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서연의 말에 민주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쉽지 않으셨겠네요.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견뎌야 했죠.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속에는 20년간의 고독과 투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삭막한데 이런 친절을 받기 힘든데요. 감사해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해보네요. 사실 퇴직하고 나서는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같은 마음이라고 느꼈습니다.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동네 사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남자에게 번호를 주는 건가?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의 만남이 너무 좋았어요. 결국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공감받은 것이 좋았어요. 집 문을 열기 전에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내가 지금 웃고 있네. 서연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오전. 서연은 미아리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혼자 먹을 것들을 조금씩 사려고 야채 코너에 서 있을 때였어요. 서연 씨?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은 예상치 못한 만남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머, 민준 씨, 여기서 장 보시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와요. 신선한 야채가 이날 들어온 데서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바구니를 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김치 한 포기,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장바구니였습니다. 시장 상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아이고, 단골 손님들끼리 인사하네. 둘이 같이 사시면 장바구니 하나로 충분하겠어요. 민준과 서연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왠지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함께 시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생선 코너에서 멈춰서서 물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조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갈치예요. 소금구이로 하면 맛있어요. 기름 두르고 소금만 뿌려서 구우면 되는데. 서연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정말 요리는 잘 모르거든요. 아내가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20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모든 걸 다 해봐서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살다 보니 배우게 되더라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갈치구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일주일 후 서연은 구청에서 노인 취미 강좌에 대한 정보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민준이었습니다. 또 다시 우연히 만났네요. 어머, 민준 씨, 또 만나네요. 정말 자주 마주치게 되는군요. 인연인가 봐요. 민준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민준도 은행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고 나란히 앉아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알려주신 갈치구이 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민준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기분 좋았어요. 며칠 뒤 동네 카페에서도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책을 읽으러 왔고 민준은 신문을 보러 온 참이었어요. 자꾸 만나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서연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우연히 만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제가 심리학 책을 읽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서연이 자신의 책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독서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못 읽었던 책들을 읽고 있죠. 민준이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책과 영화, 음악 취향까지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동네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혹시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서연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데이트에 가까웠어요. 20년 만에 남자와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네, 좋아요. 서연의 대답에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지? 너무 젊게 입으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면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고민하는 자신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10대도 아니고. 하지만 민준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밤 되세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적극적이면 안 되고, 너무 차갑게 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결국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밤 되세요. 보내고 나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어요. 죽어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어느 조용한 오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커피잔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날 핑계를 찾았어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서로의 집에서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지난 20년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35세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20년간 혼자 버텨온 힘겨움이 담겨 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죠. 아이들 학비, 생활비, 모든 게 제 몫이었거든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 일을 했어요. 밤늦게 들어와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다음날 도시락을 싸주던 일상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연은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받아들였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게 단순히 외롭다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거였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은 쑥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은 다 컸는데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공허함이 너무 커요. 민주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투병 생활이 길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민준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처럼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때부터 제 모든 일상은 바뀌었어요.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것이 전부였죠. 민주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직금까지 모두 치료비로 썼어요. 그래도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결국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못 살렸어요. 서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모든 게 허전하고 무의미해져요.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말 걸 사람이 없고 저녁을 먹어도 대화 상대가 없어요. TV를 봐도 혼자 웃고 아파도 혼자 끙끙 앓아야 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느끼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다시 기대가 돼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민준 씨 덕분에 다시 사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웃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나오자 두 사람은 나란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거리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현 씨, 민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서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5세에 다시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네, 계속 만나요. 서연의 대답에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금요일 밤 10일시경, 민주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나눈 문자에 미소를 지으며 내일 데이트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민주는 불안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민준에게는 이런 상황이 정말 무서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순간에 곁에 있어 주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잡고 있던 민주는 결국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민준을 응급실로 이송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민준은 가슴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신속하게 보호자 연락을 위해 민준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최근 통화 내역을 보니 서연 씨라는 이름이 가장 자주 보였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최근에 더 자주 연락한 번호였어요. 간호사는 응급 상황 프로토콜에 따라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조치가 당연했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서연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병원이요? 이민준 환자분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준 씨가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이송되셨는데 가족분들이 멀리 계셔서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잠옷 차림에 겉옷만 걸치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민준이 걱정되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큰일은 아니겠지? 혹시? 서연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우 만난 소중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민준을 찾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어요. 심전도 검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은 서연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며 말했어요. 서연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하죠.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의사가 다가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가슴 통증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호자분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오늘은 병원에서 관찰하고 내일 상태 봐서 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라. 그 단어가 묘하게 느껴졌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밤새 서연은 민준 옆에서 간병했습니다. 병원 의자가 불편했지만 서연은 그런 것쯤은 개의치 않았어요. 물도 떠다 주고 담요도 덮어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서연 씨,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혼자 두면 안 되죠.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민준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병원복도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지만 서연은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민준은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고마웠어요. 병원 직원이 연락해주지 않았다면 이 밤을 혼자 보냈을 텐데. 민준은 서연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프다니 저도 너무 걱정됐어요. 앞으로 더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날 오후 검사 결과가 좋아 민준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돌봐드릴게요. 적어도 하루나 이틀은 누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은 미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서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민준을 그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그의 집에 들어온 서연은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삭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서연은 민준의 집에서 며칠간 간병을 했습니다.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며 세심하게 돌봤어요. 민준은 이런 보살핌을 받는 게 3년 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는 자신이 간병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돌봄이 자연스러웠어요. 20년간 혼자서 가족을 돌봐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재료를 다듬는 서연의 허리선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릇을 꺼내려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양념을 꺼내기 위해 몸을 돌리던 순간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마주쳤어요. 아, 서연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이 넘어질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민준이 말했지만 서연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몸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뺨은 민준의 상체에, 아랫배는 그의 아래쪽 단단해진 부분에 닿았습니다.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감각을 느꼈어요. 잠시 숨을 고른 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커지시는 줄은 몰랐어요.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품 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숨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고 그 아래 여전히 뜨겁고 묵직한 반응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줘요. 나도 사람이라서. 그 말에 서연이 슬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녀의 손이 민준의 옆구리를 타고 내려가며 바지 너머의 그 부분을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작은 감탄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입술은 계속 포개졌고 민주는 서연의 어깨끈을 조심스레 벗기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와 허리선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여전히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열감이 서연의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며 스쳤습니다. 참지 말아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숨소리와 떨림이 작은 거실을 조용히 적셔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욕망이 아니었어요.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몸과 마음의 뜨거운 부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그것은 확실히 현실이었어요. 민준 씨,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서연 씨. 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죠.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55세와 58세, 늦은 나이에 찾은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가 봐요.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민주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속삭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걸어요, 서연 씨.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걸어요.